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내시경의 중요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수면은 괜찮은가요? 위험하지 않은가요? 수면을 했을 때 뭐 잘 못 깨어나진 않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수면이란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토대로 몇 가지 대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내시경 자체가 안전한가요? 혹은 수면 내시경을 위험하기 때문에 비수면 내시경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일단 수면 내시경과 전신 마취가 다르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수술을 받을 때 수술장에 가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은 기억, 우리 의식 자체를 없애는 것도 있지만 온 몸을 마비시키는 것도 있어요. 전신 마취는. 근육에 마비약도 쓰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의식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전신 마취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면 내시경은 이게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수면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는 의식 진정하 내시경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긴장과 과긴장과 불안, 통증을 좀 떨어뜨리게끔 약간 졸린 상태, 약간 졸려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로 낮춰서 진정을 시켜서 하는 내시경을 수면 내시경이라고 해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잠듭니다라고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마취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줄여주고 약간 수면된 상태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팔을 들어보세요 하면 팔도 들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반쯤 수면에 들어서 내시경 중에 움직일 수도 있고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숨도 쉴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수면 내시경이 지났을 때 기억을 못하고 고생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나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표현하는 거죠. 일단 전신마취와 다르고, 전신마취처럼 우리가 못 깨어나거나 그리고 뭐 위험하게 숨을 못 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면 내시경은 약간 진정하게끔, 불안을 덜어주게끔 하는 목적의 내시경입니다. 그러면 이 수면 내시경을 하면 위험하진 않는다고 얘기하면, 일단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큰 사고가 있었더라, 못 깨어났더라,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면 내시경 자체를 의사의 지시하에 적절하게 약물 용량을 조절하고 적절한 모니터링, 안전한 모니터링을 했다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수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안 되고 환자 관찰이 안 되고 충분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거지, 의사가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환자 약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숨을 잘 쉬는지 모니터링을 잘 하고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사고는 안 납니다. 오히려 비수면 내시경을 할 때 환자가 매우 고통이 심하고 막 움직이게 되면서 적절한 검사, 충분한 검사도 안 되고 적절한 검사도 안 되고 목 통증이나 혈압 올라가거나 이런 부작용들, 더 위험성이 발생하기도 해요. 또한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했을 때는 환자가 좀 가라앉아 있고 협조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받기 때문에 환자가 움직임을 덜하고 구토나 트름 같은 걸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수면 내시경 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구역질이 막 나오게 되고 트름을 계속 하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는 시술자 역시도 빠르게 내시경을 종료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충분히 공기를 부풀려서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도 부풀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종료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위가 주름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짜부라들어 있는데, 공기를 충분히 주입해서 시간을 두고 넓히면은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 충분히 펴진 상태에서 요 사이에 암이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암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 내시경을 한 게 위험하냐라는 거에 대답은, 수면 내시경을 사용하는 약을 조절하고 대처하는 의료 인력과 시설과 장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절대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비수면 내시경의 불이익, 정확한 검사, 안전한 검사가 더 안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갖춰지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의 숙련도가 있다면 안심하시고 수면 내시경을 받으셔도 됩니다. 또라는 질문, 수면 내시경을 자주 하면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치매에 걸리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일단 수면에 사용하는 약물은 뭐 미다졸럼이나 프로포폴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초단기, 짧으면 5분에서 10분, 길어도 30분 정도의 초단기 수면 마취제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주입된 마취제가 뇌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 배설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고요. 적절하게 사용, 과잉 용량을 사용하고 너무 깊이 잠들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한다면 절대 이런 걸로 기억력 손상이나 의식 손상, 치매 위험도는 전혀 없고요.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도 수면 내시경으로 했다고 해서, 자주 한다고 해서 치매가 생기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 절대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고령자, 만성 간질환자, 신장질환자, 폐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 수면에 필요한 약이 남들보다 소량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전에 내시경을 하기 전에 이분의 몸무게, 키, 그리고 나이, 그리고 기저질환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약물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수면 내시경이 과연 위험한가? 그리고 수면 내시경을 하면 치매가 생기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일단 의사가 충분한 숙련도가 있고 전문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은 수면 내시경은 안전합니다. 또한 비수면 내시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비수면 내시경도 환자가 힘들어하는 경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정확한 검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자나 기저질환자는 내시경 전, 수면 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서 때 설명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약물 조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